집을 짓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올 봄까지 상주 낙동강 강변에 붉은 흙집들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사위들 3명을 주축으로 가족들이 손수집을 지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죠. 우리 형님은 맥가이버 진짜로. 맥가이버 큰 사위가 대장입니다. 잘해, 흘리고 돈이라. 우리 대장님이십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벽돌을 나르고 십시일반 힘을 보탰습니다. 쟤도 와서 도우지. 우리 아들도 가끔 와서 도우지. 또 마누라들 뭐 주말에 나와서 뭐 이런 청소도 좀 해주지. 10만 원이라 해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 아닙니까? 3명이면 1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1억이 넘잖아요. 집이 완성되면 이곳은 팔남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자매들이 모여서 꽃씨를 심습니다. 상을 만들라고 저희들 셋째 언니가 가족타운 준비한다고 보냈는데 실수로 상추 씨앗이 좀 섞였다고 이렇게. 완전 예쁜 꽃인데 이거 꽃 필 때까지는 꽃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러네. 이거 줄 때 아주까리 동백꽃이야. 아주까리 씨앗은 어떨까요? 아주까리 등불이 모여 앉아. 하여튼 옛날부터 모이면은 항상 팔남매가 우리 뭐 같이 모여 살자는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팔남매 기준. 하나의 뿌리에서 나서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얼굴. 바리스타, 보건소 소장, 국어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직업도 모두 다르죠.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조약국집 팔남매라 불렀습니다. 낙동강 강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모여 살기로 했던 팔남매. 이것은 행복의 집입니다. 낙동강이 시작된다는 이곳은 상주 퇴강마을입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이삿짐 차량이 줄줄이 지나갑니다. 차량들이 도착한 곳은 조약국집 팔남의 가족타운.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죠. 여덟 명의 형제 중에 첫째, 둘째, 넷째가 동시에 입주합니다. 부채살처럼 퍼져나간 석가래가 인상적인데요. 아직은 집 구경할 새가 없습니다. 우선은 짐부터 드리는 것이 순서죠. 작은 시골 마을에 세 집이 동시에 이사를 하니 가히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자연이야. 언니야 축하해. 흙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네가 제일 고생했다. 언니 먹었어. 아유 그동안 고생했는 거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나긴 하네. 여기가 제가 살 집이고 첫째 딸 제가 살 집이고 우리 둘째 저기는 딸로서 넷째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삿짐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대구와 해남 등에서 흩어져 사는 동생들이 몰려옵니다. 언니야 이게 다 가이라 날씬해서 그래요. 수고드렸어요. 안녕. 처제들을 반겨주는 이분은 첫째 형부입니다. 꽃순이 좀 봐라. 저 셋째예요 셋째. 꽃순아. 꽃순아. 고순이가 들고 온 것은 역시 화초네요. 집들이 선물입니다. 언니
만나자마자 동생들 중에서 가장 튀는 인물은 다섯째입니다. 아니 이제 겨우 53살 그지? 53살. 그래 53살밖에 안 됐는데 뭐. 언니 8년 뒤에 한갑이네. 됐어 안 할 거라. 준비할까 지금? 됐어. 언니들 지금도. 한참 숨바꼭질 해야 되겠네. 언니 가보자 2층에. 언니는 1층. 그리고 또 언니는 2층 왜 이렇게 넓나? 우회전. 흙집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은 이곳 2층입니다. 낙동강의 풍경을 한 폭의 액자 속에 담아보자는 의도였죠. 여기에 탁자를 그냥 2인용 놓으면은 차 마시면 언니야 저 강이 무슨 강? 낙동강. 무슨 강? 낙동강의 사계절이 바로 이 창문에 풍경화가 되어 걸릴 겁니다. 속이 시원하고 엄마 아버지 생각나고 눈물 난다. 우리 엄마 아버지 계셔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에 그렇게 가족타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언니네 새 살림이 질투가 납니다. 바로 우리 언니라서 그래서 제일 잘 맞으시는 거예요. 이쁘지. 아 그래. 제일 어리광 부리기도 좋고 제일 만만하고 동생들한테는 또 그게 안 되고 언니라는 그만으로 언니한테 좀. 자매들이 만났다 하면 금방 유년 시절로 돌아가죠. 나도 이런 걸 꿈꾸긴 하는데 아직 뭐 여러모로 애들도 아직 뭐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런데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내가 올 수 있다는 친정이 있다는 그거가 제일 우선적으로 좋고 한눈에도 널찍한 가족타운이네요. 1, 2, 4 제가 6 그러면 8 순서대로죠. 1, 2, 4, 6, 8 예상은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제 아직은 또 그렇지 아직 직장 생활 하니까 아직은 하는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언니 집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낙동강 보고 언니 집 보면서 가까워야죠, 그죠? 언니야 밥 다 됐나? 형제들 중에 남편이 정년퇴직한 첫째, 둘째 그리고 직장이 상주에 있는 넷째가 먼저 입주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여섯째, 여덟째는 부지만 마련했죠. 여기는 모두 1600평인데 식구들끼리 다 지었고 공동으로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분할을 했는 거죠. 실제 경계는 지적도상에는 경계가 다 있겠죠. 일반 건축의 단가로 말하자면은 그 700만 원대가 좀 넘어 들어갈 정도로 8가구 원형을 한 이유는 집이 4가구로만 지었을 때는 뭔가 좀 딱딱한 느낌 좀 받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붙인 거예요. 둘째네 집 천장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석가래가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네 집 천장은 대들보로 처리했죠. 특별히 넷째네는 유리와 창호지로 겹창문을 냈습니다. 모든 실내의 벽은 공통적으로 한지로 마감했죠. 흙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흙벽돌. 벽돌과 벽돌 사이엔 숯을 넣어 단열 효과를 높이고 바닥엔 건강을 생각해서 황토와 맥반석을 섞어서 깔았습니다. 오후 늦지막히 7째가 도착합니다. 8남매 중에 유일한 아들이죠. 남동생입니까? 그럴걸. 맨날 소꿉놀이 했다니까. 우리 여자들만 사이에 끼고 살았어. 누이들이 업어 키웠다는 남동생은 자식 같고 또 애인 같습니다.
수시로 안아줘야 알아. 오랜만에 하니까. 아이 그래도 야야지. 살짝. 부끄럽다. 아, 괜찮아. 안 한대 그러면. 딸 하다가 아들 우리 아버지가 막 그래 갖고 막 집 전체 막 촛불을 켜놓고 막 그거 막 주체를 못하고 우리 엄마도 자다가 고추가 또 바뀔까 싶어서 자다가 보고 팔남매의 우애는 2세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먹다. 모이고 뭉치는 일에 익숙하죠. 사회생활을 마칠 때쯤 되면 여기 터가 워낙 늘으니까 야 어릴 때처럼 8명이 다 모여서 안 살겠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이자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더라고요. 대가족 마음에 온기를 높여줄 아랫목에 불이 들어갑니다. 둘째 조순자 씨 댁은 부엌이 남다르죠. 이거랑 여기 씻는 데가 두 군데나 있어 왜? 얼마나 많이 설거지 하려고? 잦은 가족 모임을 대비해서 개수대를 2개 마련했습니다. 어차피 모임 하면은 2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군데 나물 씻고 한 군데 설거지하고 아무래도 중간이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래도 많이 모이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2개 했어요. 가족타운의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조약국집 팔남매는 상주 화동에서 자랐습니다. 맞아 연순환이느라. 8아이의 어머니이자 종갓집 맏며느리셨던 어머니는 59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째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때였죠. 입영 통지서를 받고 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 못 넘기겠다 하는데 그 얘를 연기하는 게 그 당시는 안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엄마가 돌아가신다 하는 걸 알고 훈련소를 가는 거지. 그때 그 모습을 한 번도 안 했지. 사실 그때 내 마음은 그 모습이 엄마 마지막 보는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팔남매는 큰언니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모이며 기쁨에는 팔을 곱하고 슬픔은 팔로 나눴죠. 무엇보다 형제들은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소꿉놀이로 우애를 키워온 팔남매. 이들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 소꿉친구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가 필요 없어. 우리가 친구라. 그러니까 모인 다음에 게임하고 뭐 하다못해 하투장으로 발바닥 끓는 거 한다든가 서로 막 웃으면 지는 거라. 웃음 참기를 한다든가 모인다 하면 이제 그래 놀아요. 막 친구도 필요고 이 친구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우리 야야야 저희도 괜찮아. 실전에 약하네. 강바람이 상큼함을 더하는 가족타운의 첫날입니다. 어떻게 짐 정리는 잘 돼가나 모르겠네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정리의 기술이겠지요. 난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나봐요.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지금. 난리라 해. 주부 내공은 짐 정리에서 드러난다는데 어째 이 댁은 이사 온 집이 아니라 이사 갈 집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여. 한쪽에서는 아직도 공사 중이네요. 입주를 마치고도 소소한 공사들이 끝이 없습니다. 집들이 차 들렀던 둘째네 막내 아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와가지고. 그래서 어제 욕 많이 먹었어요 형님한테. 옛날에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다 뭉쳤는데 이제는 뭐 제가 볼 때 뭐 이모들 매주 이어서 한 사람씩 살지 싶어요 지금. 주말 오후가 되면서 나머지 가족들이 몰려옵니다. 애기 왔어요. 2달 됐어요, 2달. 엄마!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셋째네 큰아들 내외가 마음까지 환해지는 꽃을 들고 왔습니다. 가족들 대소사에 2세들까지 힘을 보태고 짐을 덜어줍니다. 선물이 따로 있겠습니까? 가족 분위기 이리 좋으니 그 자체가 인생의 선물이겠죠. 언니 하나 더 있네. 젊은 부부의 마음이 꽃처럼 예쁘네요. 통돼지 한 마리 거는 것을 보니 상당히 통이 크신 분들 같은데 팔남의 가족이 다 모이면 콧불소도 잡는다지요. 팔남매가 뭉치면은 뭐 누구 말 맞다는 뭐 소도 잡는다 하는 것식으로 겁나는 게 없어요. 무슨 큰 일도 다 이제 이렇게 착착착착 해결이 되니까. 짐 정리 끝나가는 주말 오후 가족들이 모인 김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난 너무 가족 모임 때마다 맞추 입은 티셔츠가 10벌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조약국집 팔남매가 3대까지 모두 모이면 45명입니다. 네, 보시는 대로 자주색은 1세대, 2세대는 푸른 자주색은 2세대입니다. 그리고 노란 병아리 노란색은 3세대고요. 번호는 앞에 자리는 제가 그 팔남매 중에 6번째여서 6입니다. 저희 집의 둘째 아이는 6이가 되죠. 가족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열이니 족보니 친간이 외간이 그 모든 구분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지는 사람 없는 게임. 남녀노소 그저 즐거우면 됩니다. 함성소리 가득한 마당에서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배우죠. 다른 곳에 가면은 1박도 해야 되고 일하면 경비 많이 들잖아요. 이제는 이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마당에서 우리가 노니까 뭐 경비 들 게 없잖아요. 먹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 체육대회는 수년째 이어온 전통입니다. 팔남매 일가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확인하는 자리죠. 조약국집 팔남매 후손들은 유달리 흥이 많고 끼가 넘치는 혈통인 듯 합니다. 팔남매 일가의 유일한 며느리 얌전하던 아가씨가 결혼 20년 만에 놀 줄 아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제 이런 대가족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오랜 시간 형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한 가족처럼 재밌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잘 놀았는데 오늘 저녁이 또 걱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유 이제 시작이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놀다 보니 통돼지가 까맣게 탔습니다. 고기가 시커멓게 보기 싫어서 돼지를 인물 보고 잡먹는 건 아니잖아요. 맛으로 먹지. 하모요. 청국장도 장이고 거정문도 문인데 탄 돼지도 돼지 아니겠는겨. 돼지는 맛있으면 되죠. 통돼지가 탄돼지 되는가 싶더니 어느덧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사라지네요. 매형 혼자 뜯기 아깝다. 한번 뜯어보겠어. 다 그렇지, 먹어. 이렇게 야, 뜯어야지. 다 먹고 몇 땅이면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된다. 됐어. 차가운 밤 공기 한켠에서 참으로 아늑한 시간입니다. 나온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뭉치기도 쉽죠. 노래도 이들이 공유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뭔데? Can you say you love me? Oh my, it's beautiful day. 팔남매는 그렇게 뭉치고 힘을 합쳐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왔습니다. 자매가 뭉치면 용감하다. 자매가 뭉치면 망가진다. 무서운 게 없어진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겁나는 게 없지. 겁나는 게 없다. 계절이 풍경을 바꾸는 5월입니다. 조용하던 태광마을도 본격적인 모내기 준비가 시작되었죠. 흙집의 가족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자, 간단하지만 새 집에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죠. 자,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분이 뭐 아주 다르지요. 뭐 참 좋지요. 아침에 나가고 저 강을 내다 보면은 진짜 마음이 산뜻하고. 근데 요즘은 하여튼 그래도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이렇게 집 지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강바람 맞으며 아침을 시작하고 강 노을과 함께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미 그것도 한번 해먹었는데. 그래 미리 땡겨가 해먹었잖아.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와. 둘째 조순자 씨가 출근하는 곳은 가족타운에서 차로 약 7분 거리입니다. 출근 거리 3km가 아쉽네요.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녀의 직장은 이 마을 작은 보건소죠. 이 가운 입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카운터 다운에 들어가 있어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녀의 책장엔 각종 감사패들 옆으로 팔남매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모짜리 하셨어요? 다 하셨어? 다 무는 갖다 놓고 이제 들어갔는데 또 마늘에 약지가 오래요. 고추도 심어야 되고 몸살을 하셨구만 또 뭐. 감기, 몸살, 콧물 알아서 해줘. 아침에 8시까지 요즘 해가 기가 가까이 하는데 몸살이 안 날 방법은 없어. 이곳에서 8년째 근무하는 동안 그녀는 마을 사람들 신상은 물론 가족력까지 꿰고 있습니다. 거의 요 지방 사람은 약을 사러 오면 거의 알고 계시요. 조순자 소장님은 마을 어르신들께 최고 인기죠.
해가네. 그 미나리 깨끗하고 부드러워요. 맛이 좋아요. 그래, 어째 저 먹으라고? 예. 참네. 소박한 마음의 선물,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준 결과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뭐 전구지 뭐. 장을 못 가잖아요. 우리들 환자들 곤치 준이라고. 그 좋은 일 하다 보면 장에도 못 가요. 그 시각 흙집에 남아있는 큰언니는 자신만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와, 낙동강이. 와, 너무 좋다. 동생들 출근하고 저 혼자 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제가 솜씨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만 바느질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팔남에 모여 산다 하니 주변의 부러움도 샀지만 걱정 소리도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맞지? 동생 둘하고 셋이 같이 나란히 집제가 산대한 게 가 걱정이 돼버려. 참 좋겠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하면서 그런데 생활 형편이 비슷해야 되지. 동생 중에 누가 하나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이러면은 형제간에도 자존심 같은 게 있다면서 걔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가. 요즘 큰언니는 동생들에게 나눠줄 부엉이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 부잣집 7자매들이죠. 여기 나 적으면서 예쁜 거 요거 여기다. 키는 적지만 이쁜 나. 우리 소장님. 든든한 우리 소장님. 우리 남동생이 또 삐질라나? 나중에 우리 남동생은 아주 크게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이 부엉이를 이거보다 훨씬 크게 좀 만들어가지고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한 뿌리에서 났어도 같은 듯 다른 동생들. 그들 앞에 늘 큰언니로 섰지만 남 모르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장을 봐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 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따로 있었고 늘 이제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큰아한테 우리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저 어린 거를 내가 딸이 많은 죄로 저를 데려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동생들하고도 크게 정말로 뭐 언니야 이게 니모 내모 하면서 어릴 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동생들이 나를 항상 큰언니 그냥 언니도 아니고 큰언니 이제 내가 여기서 살면서 동생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땅거미가 내려앉을 시간, 집을 나섰던 가족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아 언니 이거 먹거리 많이 가져왔다. 뭐? 아니 동네 할매들이 일단 파를 몇 개 저 찜닭 하는데 몇 개 넣게. 환자들이요. 고무댕이들이. 할미. 할미 반가워요. 할미 갔다 왔다. 수이 잡았네. 인기 많은 동생과 이웃이 되면 언니도 덩달아 장 볼 필요가 없어지는군요. 세 집이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며 마침 파가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세 집이 살면은 한 집에 반찬 한 2가지 있으면 준비해도 그만 진수성찬 되잖아, 그죠? 같이 먹으면은. 예. 혼자 그거 준비 다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진짜 조심해요. 가족타운에 입주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저녁 풍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밥통 들고 가운데 집으로 모이죠. 너무 커요. 이거 넣을 거지? 아니 양쪽에 2개 넣어야 돼. 기름을 넣었잖아, 참기름을. 식초도 넣었나? 식초도 약간 넣었어. 맛있네. 야채는. 각자 한두 가지 반찬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 낫는가 봐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어디 맨날 펜션에 놀러 온 기분이네. 그렇게 새 집에서 모인 음식이 진수성찬입니다. 언니가 요거 오늘 오이 진료소에서 얻어왔는 걸로 묻혀놓고 또 넷째는 이 전문이에요. 유일하게 잘하는 반찬. 세 집이 모이니까 하나씩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음식이 돼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출가시키고 각자 부부들끼리 적적했던 밥상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합니다. 이게 뭐 반찬이 많아서 맛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먹으니까 입이 하면 며칠아요. 그래서 입맛으로. 입맛. 사람 인자를 입맛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가족타운에는 웬 나무가 한 차 배달되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아들내미 그 결혼 선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히 아주 잘 키워야 되겠죠. 며칠 후로 다가온 넷째네 큰아들 결혼식을 위해 온 가족이 나와 잔디를 깝니다. 이곳에서 마당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죠. 두 분은 이렇게 작업하실 때 잘 맞으세요? 안 맞아요. 말을 안 들어서 안 돼. 형이 그래 허락하면 동생이 그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고지 들어 하려고 할게. 저보다 더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많이 알지. 그래서 갖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 일이 좀 났어. 이거 사러 나갔대. 그래 이 사람이 그런 건 나를 시켜야 되지. 여기 와서 네가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괜히 그리? 형님은 삐지면은 나 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삐질라고 하는데. 둘째 사이에 투덜투덜하는 소리가 왠지 알콩달콩으로 들리지요. 이제 지붕공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합니다. 이 기아에 보면은 왜 용말이 쪼못한 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인데 이게. 그래서 저기서 우리 형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잘라갖고 이제 제가 또 갖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흥사위 정한수 씨는 일명 맥가이버로 불립니다. 금속회사에서 정년 퇴직해 건축 분야에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손재주가 워낙 좋기 때문이죠. 집 학교에 중급반 교육을 일주일간 제가 이수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원래 또 손재주가 없어갖고 잘 안 돼요. 그렇게 세 명의 사이가 주축이 되어 손수 흙집을 지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맥가이버인 첫째 사위와 총감독인 넷째 사위의 중간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죠. 내 집을 서로 손수 지으면서 이제 같은 마음인 거죠, 뭐. 그래서 더 저녁마다 뭐 회의 아닌 회의, 내일은 어떤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뭐 이제 구조를 이제 여자들 위주로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하초는 어떤 걸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이제 더 돈독해진다 해야 되나. 흙집 마무리 공사가 끝나갈 무렵 세 명의 사위들은 나란히 낙동강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가 진짜 동서지간인데도 나쁜 건 진짜 없어요. 우리요. 제갓집 그 제사 때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참석 다 하거든요. 진짜 이날 때까지 우리 형님이 또 계속 가시기 때문에 우리 형님 때문에. 조약국집 사이들은 이른바 처가월드에서 형부가 아니라 오빠였고 동서가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매일 어쨌든 그 8남매 중에 누군가하고는 매일 한 번씩은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뭐 막내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재밌어요. 좋은 것 같아요. 대가족이 좋은 것 같아. 대가족이. 그 처음에는 가서 이름도 다 몰랐어요. 진짜 수초면에 적어갖고 첫째 누구 뭐 둘째 누구 셋째 누구 이런 식으로 적어갖고 내가 그래 했다. 그래서 좀 진짜 시집 가기 전까지는 다 이름 부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시집 가고 나서는 이제
자기 신랑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제하고 이제 그랬는데 참 진짜 그 우리는 허물 없이 지냈어요 진짜. 오복이다. 넷째 사이 낚시에 뭐가 걸린 것 같죠. 형님. 책인데. 낚시터에서 하는 말로 어복은 처복이라더니 딸 부잣집 사이들 월척을 낚아 올렸습니다. 이런 데 나왔다 하면 아 내가 거짓말 하더라. 축하하네 이 사람아. 어이? 참 잘해라고 그거네. 오랜만에 정말로 손맛 봤네. 아니 쭉 깔고 들어가지. 형님도 여기 잘 잡으면 돼. 여기 낚시 거기 댕기는 길이라 여기리. 처가월드, 시월드, 본가 혹은 처가 그 경계를 넘어 오로지 가족으로 살고 보니 행복을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만큼 오래 살면은 다른 복지를 안 하더라도 나라에서 복지를 안 해주더라도 그죠. 행복 지수가 아마 1위 국가지 싶어. 가문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에게 물줄기는 사랑일 것입니다. 지하 100m 안 봐서 먹고 잘 그래. 에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둘째 언니와 큰 언니가 동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은 조금 다르죠. 잘 자랄 거예요. 안 자랄 뭐 시원찮는 놈은 뭐 뽑아낼 테니까 주인 무서워서도 잘 클 것 같아요. 가족타운 앞뜰에는 동생들의 별명이 붙은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일곱째 현석 씨는 석도령, 셋째 순화 씨는 꽃순이입니다. 동생들의 이름을 집 앞에 걸어놓고 두 언니는 나들이를 갑니다. 작업대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지 언니? 작업대가 참. 세월이 너무 흘러가고 없지 싶어. 대신에 엄마 친구들이라도 좀 계시면은 보면은 그자. 팔남매가 살았던 이곳은 상주시 화동입니다. 빛바랜 간판들 저 너머로 유년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바로 이곳이 조약국 집이었죠. 내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다. 동네 우리 집은 바로 저 밑에고 여기 지금 통장인데 곧 이사 가려고 올게. 네 성격에 그런 거 하고도 남는다 야.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이곳에서 8명의 아이들이 나고 자라며 뛰고 뒹굴었습니다. 수도가는 나무 그대로다. 마당하고 있는 그대로다 그자. 민들레 좀 봐. 좁고 불편한 집에서 형제들은 양보와 배려를 배우며 컸습니다. 항상 불안해가 이거 막 이래 있으니까 뭐가 나올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그래 꼭 누굴 하나 깨고든지 깨워가지고 하나를 데리고 이제 보초를 씌워서 다음에 내가 따라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보초 세워서 오고. 언니 결혼할 땐가 막 여기서 사람들하고 젖고 막 이런 거 막 거기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 이 집에서 막내까지 결혼을 했으니 꽤나 유서가 깊죠. 조약국집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쌀 많기로 유명했지 뭐. 쌀 많기로 유명했지. 약도 뭐 사서 먹으면 효과도 있고 또 엄마가 또 특히 너무 엄마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또 웃기시고 거기요. 유머가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뭐 좀 웃기는 소리 뭐 즐겁게 사람이 엄마 닮았는 것 같다. 모이면 막 까까까까 하잖아. 그래. 예. 우리 동생들도 다 재밌게 뭐 그렇게. 옛날 집 뒷동산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엄마 아버지. 일찍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 대학 보내고 동생들 결혼시키고
아기 낳는 순서대로 산바라지했던 언니들입니다. 아이고 웬일이고 싶긴데 그죠? 저야하고 우리 집지 가지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놀러 오세요. 응? 살아 계실 때 그 좋은 집 지어서 모셨어야 되는데 이제야 우리 소원하던 일을 그래 큰 집 지어서 자매들끼리 그래 모여 살게 됐네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딸이 줄줄이 7인데 찾아올 친정집 없을까 걱정하셨던 어머니. 이제 염려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언니는 아버지처럼 나는 동생들한테 엄마처럼 이제 언제든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우리 자매 흙집을 친정을 하나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자매들 우리 흙집에 모여서 놀 때 엄마도 살짝 우리 몰래 왔다 갔어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내가 악역을 맡고 엄마는 보듬어 주고 잘못되면 내가 악역을 맡아가 깎아. 우리와 간다 뚜리만 쓰리. 부모님은 8명의 자식들 곁에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또 모였군요. 2세, 3세들까지 모인 걸 보니 오늘 가족타운 흙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어느새 현수막까지 준비하고 왠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도 막내 여동생하고 저하고도 둘이 그래 이번에 언니 회갑하는 언니는 어떻게 우리가 엄마 회갑을 준비하는 것 같은 우리 너랑 나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잖아 이렇게 둘이가 얘기를 안 그래도 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약국집 팔남매 중 둘째인 조순자 여사의 회갑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갑잔치에 결혼 행진곡은 처음 듣네요. 뽀뽀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쉰아홉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둘째 언니의 환갑은 어머니의 환갑입니다. 아들 딸들이 이때까지 동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화극장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늘 동생들과 함께 해온 둘째 언니의 생애는 좋은 일, 굳은 일, 굽이굽이 돌아온 가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는 유년 시절의 기억. 그때로부터 이어진 오늘은 벅찬 감사의 시간입니다. 퇴직을 한 2달 앞둔 이 즈음에 평소에 로망이었던 이 건강한 집하고 텃밭이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 평소에 로망했던 이 자리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고 요즘 들어서 진짜 제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흙집 앞마당은 왠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가족들의 앞마당이 탄생과 축복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넷째네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팔남매 총 출동했네요. 내 자신이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언니도 같은 마음이고 이상하게 그랬어. 8명이 되니까 뭉치는 힘이 되게 커요. 이제 뭐 그냥 몇 사람 뭉치는 거하고 막 팔남매가 뭉치면은 막 이렇게 겁이 안 나고 일이 그지 뭐든지가 막 딱 뭉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이 딱 있으니까. 신랑 신부 입장. 이세들의 첫 출발 앞에 형제들은 모두가 부모된 심정이죠. 나의 듬직한 아들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신랑 재훈아,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치더라도 신부 현정이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장인 장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쁜 순간에 흐르는 벅찬 눈물도 가족들은 함께 나눕니다. 가족들의 이 너른 마당에서 팔남매는 또 순서대로 환갑을 맞고 이세들 중에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겠죠. 축복은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게 시작으로 남아있는 조카들이 아마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결혼식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가족들 축하할 일들은 이곳에서 많이 또 추억들을 쌓게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끼로 뭉친 가족이네요. 오늘 부모들을 보고 자란 조약국지 팔남매 2세들은 가족이 서로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3세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